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제22강의 연결편으로 이 시간에는 삼성그룹에서 사주를 보았다고 하는 재산 박재현 선생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박도사라고 불리는 재산 박재현 선생님은 한국 명리학계의 빅3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오뚜기 같은 인생을 살아온 분인데 유년 시절의 어릴 때 이름은 박광태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면서 박도사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는데 앞으로는 박도사 혹은 아호까지 합해서 재산 박재현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재산 박재현 선생님은 서기 1935년 을해년에 태어났습니다. 지금의 경상남도 함양군 서상면의 극락산 자락에 맺혀있는 아담한 고을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어렸을 때 재산 박재현 선생님은 몸도 약하고 성격도 내성적이고 얌전해서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아이로 보였지만 IQ만큼은 아주 대단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양서상에 신동이 태어났다고 하는 소문은 헛소문은 아니었다고 하는데 재산 박재현 선생님은 어렸을 때부터 책을 한번 훑어보면 단박에 그냥 암기해 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소유자로서 아주 영특하고 영리하고 비범한 사람이었다고 하네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 일남천기라고 말하는데 말하자면 인간 스캐너 같은 즉 사진 문서 따위를 복사한 것처럼 한번 들으면 복사판 같이 그냥 다 외워버리고 알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아주 영리하잖아요. 그런데 박도사의 조부님은 이런 신동손자인 재산 박재현 선생님을 아주 끔찍하게 아꼈다고 하는데 옛날부터 집안 대대로 박씨 집안에 큰 인물이 날 것이라는 조상 때부터의 전설 아닌 전설이 현실로 나타났다고 하였기 때문이랍니다. 재산 박재현 선생님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도사가 학교에 가면서 혹시 도시락을 안 가져가는 날이 있으면 조부가 직접 도시락을 가지고 교문 앞에 가서 기다렸다가 손자가 학교 끝나고 돌아오면 조부가 당신 방으로 데리고 가서 밥을 먹이고 공부를 시켰다고 하네요. 자, 후일 박재현 선생님이 정상적인 인생 행로를 포기하고 지리산 일대의 산천을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유랑하는 낭인으로 전락하였을 때에도 손자에 대한 조부의 믿음은 한 점 흔들림이 없었다고 합니다. 집안에서 자기 부모들이, 다시 말하면 재산 박재현 선생님의 친부모들이 너는 공부는 안 하고 왜 항상 엉뚱한 생각만 하느냐, 무슨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느냐 하고 나무라면은 조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안목으로는 아들 박재현을 모른다, 즉 박도사를 모른다 이거겠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내 말만 들어라. 그 애가 산으로 가서 공부를 하겠다고 하면 잡지를 말아라. 경상도 말로 가 하는 대로 가만히 놔둬라. 산으로 가서 공부를 하겠다면 잡지 마라. 가 하는 대로 가만히 놔둬라가 아들 며느리에게 남긴 조부의 마지막 유언이었고 당부였다고 합니다. 당시 재산 박재현 선생님은 현재 경상남도 함양군에 있는 서상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진주 농림중학교에 진학을 하였는데 당시 진주 농림은 5년제로서 재산 박재현 선생님은 공부를 아주 잘해서 장학생으로 뽑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운명의 신은 박도사로 하여금 조용히 공부나 하게 놔두지 않았다 하는 것이에요. 중학교 2학년 때 6.25가 터져서 피난을 가야 했던 것입니다.
부랴부랴 진주에서 고향인 함양 서산으로 올라오기 위하여 목탄으로 불을 지펴 움직이는 목탄차를 타고 고향인 서상으로 오던 도중에 이 목탄차가 비행기 폭격을 피하려고 하다가 비탈길에서 그만 엎어져 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크게 교통사고가 난 것이죠.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어느 곳이든 교통편이 아주 열악한 그런 환경이 아니었나요? 그 바람에 재산 박재현 선생님은 다리가 부러졌고 전쟁 와중에서 변변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던 박도사는 그만 안진뱅이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집에서 안진뱅이로 있던 재산 박재현 선생님은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서 집에서 놀아야만 했는데 그 후 물리치료를 겨우 받아서 몸이 회복되었을 때는 동년의 같은 또래들과 격차가 너무 많이 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집안의 다른 사촌들은 정상적인 과정을 마치고 이미 서울의 명문대학에 다니고 있던 상황이었는데도 재산 박재현 선생님은 할 수 없이 시골의 거창농고에 다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창농고를 다닐 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창농고에 선생님들이 수업시간에 들어오면 재산 박재현 학생의 날카로운 질문 때문에 아주 곤란을 겪었다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는데, 특히 거창농고 재학 시절 재산 박재현 선생님과 같이 하숙방을 썼던 동기생은 다음과 같은 아주 추억이 될 만한 이야기거리를, 즉 술회를 남겼다고 합니다. 언젠가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하숙방에서 친구가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 재산 박재현 선생님은 방에 가만히 누워서 공부는 안 하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멍하니 이렇게 천장만 쳐다보고 친구 책 읽는 소리를 듣고만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누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재산 박재현 선생님은 그 친구의 중얼거리는 소리를 모조리 다 암기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말고사를 치르는 날 당일 시험 공부를 한 친구는 70점을 맞았는데 비해서 누워있던 재산 박재현 선생님은 만점을 맞는 희극이 연출되었을 정도로 머리가 아주 비상하였다고 하네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재산 박재현 선생님은 이런 보편적인 학문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늘 생각하는 것이 이런 공부는 해서 무엇에 써먹느냐 하는 식으로 마음속에서 정신적인 회의가 늘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렸을 때부터 생각 자체가 전혀 달랐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오늘은 한국 명리학계의 빅3 중에 한 사람인 재산 박재현 선생님의 어린 시절을 한번 돌이켜보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면 어려운 과거가 있기는 마련인데 재산 박재현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지리산 시절에 재산 박재현 선생님이 박정희 전 대통령, 즉 당시는 박정희 대통령이 군인이었으니까 박정희 장군을 만났다는 인연이 운명의 여신처럼 다가온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에 다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